안녕하세요. 수학도사 박승치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건강하고 별 문제 없으시죠? 자, 이제 공부만 잘하면 되는데, 우선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입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치? 그걸 알아야 뭐 공부하는 방향도 정하고, 어떻게 할 건지, 목표도 정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데, 생각보다 우리 학생들이 입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잘 안 하는 것 같아. 당장 뭐 내일 또 시험 봐야 되고 또 기말고사 봐야 되고 이러다 정신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입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좀 하고, 오늘은 그래서 선생님이 뭘 준비했냐면 우리 2020학년도, 그러니까 이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현재 고2 친구들부터 이제 시행되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도 하고, 생각보다 많이 바뀌어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오늘 입시 바뀌는 걸 좀 정리를 1편으로, 첫 번째 편으로 먼저 정리 좀 할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할 건데, 우선은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지만 여기 채널 추가해 주시고 질문 같은 거 남겨놓으시면 많은 여러 가지 뭐 질문들 또는 여러 가지 공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뭐 남겨놓으시면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꼭 채널 추가해 주시고, 알겠죠? 그리고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입시가 올해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죠? 올해 고3들은 얼마 안 남았고, 현재 고2부터 2022학년도라고 하면 이제 22학번 얘기,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2, 현재 고2 친구들, 요때부터 이제 진행되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변화되는 건 선생님이 간략하게 정의 좀 해놨어요. 여기다 보면 첫 번째, 수시가 많이 줄어듭니다. 수시가 많이 줄고 정시가 굉장히 많이 늘어요. 이제 요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종 수시 중에서도 이 학종 파트가 많이 줄어요. 학종이 많이 줄고, 그 다음에 대부분 좀 서울 쪽에 있는,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보면 학교장 추천제가 많이 생겨요. 지금 학교장 추천제에 있는 학교가 몇 개 없잖아. 근데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이 많이 생겨요. 요거 우리가 신경 써야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입시 보는 때, 수능 시험 볼 때 국어하고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생겨요. 뭐 알고 있죠? 그래서 국어라는 파트는 이제 공통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제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공통 부분에다가 그게 34문제 해서 76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에서 여기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볼 거냐 이걸 볼 거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쌤이 이제 입시 요강을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보나 이거 보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게 11문제에서 24점 합쳐서 이제 100점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점수를, 여러분 이제 그동안 국어라는 과목은 전부 다 문과, 이과 뭐 상관도 없이 다 같이 봤잖아, 지금. 그치? 근데 이 과정에서 선택 과목이 생겼으면 이거 점수 계산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34문항, 그러니까 76점은 공통 부분대로 여러분 정규분포 알지? 표준점수,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점수화 시켜서 여기를 만들 거고, 화법과 작문과 이 두 개는 분리를 해서 각각을 따로 표준점수를 만들어서 얘랑 더해서 여러분 성적표에 나올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각각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쭉 입시종 보니까 이거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솔직히 개인적으로 왜 나누는지 잘 모르겠어. 뭐 내가 국어 전공도 아니니까. 우선은 자, 이 수학, 나는 수학이 중요한 거야. 그치? 자, 공통 부분, 수학 1과 수학 2가 이제 공통 파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수 2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이과 친구들은 이걸 안 봤단 말이야. 하지만 이제 수학 1과 수학 2가 공통 파트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돼서 이게 22문항이 나오고 74점이 나와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선택 과목이 생기지. 자, 미적분학이냐, 기하냐, 확률과 통계냐 중에서 여러분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선택해서 보는 시험이 거의 처음이야, 지금 제대로 된 건. 이게 잠깐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잠깐 하고 또 없어졌어. 근데 이 상황이 벌어진 건지 우리가 많은 변화가 생기는 거야, 수학에 대해서는. 특히나 문과, 이과 파트가 없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이 선택 과목이 8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26점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점수예요.
그런데 이제 이과 친구들은 이과 계열, 자연 계열, 의대, 공대 이런 이과 계열 갈 친구들은 대다수가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서 하나를 보셔야 됩니다. 기하 중에 하나 보셔야 되고 이제 문과 친구들은 거의 확률과 통계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런데 차이가 또 생기는 거야. 현재 시험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가형이라고 그러잖아, 가형. 그치? 이게 가형이 이과고 나형이 문과 시험지인데 이 나형을 보는, 그러니까 이과지만 나형을 보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 점수가 잘 안 나와서 그런 거잖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질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들부터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이제 겨울에 자, 뭐 볼 건지 결정하셔야 돼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자, 이런 얘기는 선생님이 좀 더 지나서 조만간에 수학에 대해서 내년도 바뀌는 입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다시 한번 할 거야.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정도 기본 틀은 바뀝니다. 지금 바뀌는데 오늘은 선생님 첫 번째 시간인데 뭐 해줄 거냐면 서울대, 연대, 고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라는 대학부터 좀 확인을 해보고 선생님이 쭉 시리즈로 1편, 2편 해서 뭐 그 밑에 대학들, 뭐 교대 이렇게 쭉 정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입시가 생각보다 학생들이 그냥 공부는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기본은 좀 알아야 정보가 너무 많아. 너무 많고 대학 입시 가는 과정 너무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알고 가자고. 그래야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서울대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서울대학교에 이제 기본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놨어요. 이제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첫 번째, 수시가 많이 감소해요. 거의 7%가 줄는데 이게 아주 많이 준 정도는 아닌 것 같지? 근데 수시가 줄는데 첫 번째, 이게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서울대는. 학교당 2명씩 주잖아. 그 지역균형이 한 100명 정도가 줍니다, 지금. 그쵸?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일반전형.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전형이 여기도 거의 꽤 많이 줄어요. 근데 아주 많이 주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서울대는 지금. 그리고 정시가 그 빠진 것만큼이 정시로 다 늡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를 다 더 정시로 바꾸니까 정시가 예전에 비해서 220 몇 명 이상, 220 몇 명 이상, 30% 이상 는다고.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있잖아. 지역균형 선발에 대한 수능 최저 기준이 올해만 한시적으로 3과목 중에서 3등급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원위치 하겠지? 다시 2등급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올해만 잠깐 바뀐 거니까 원래 예전하고 똑같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기본 정도 스트리인데 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고. 자, 이제 서울대 수시라는 부분 선생님이 정리를 이렇게 해놨어, 표를. 깨끗이 잘 해놨지. 선생님이 다 입시 요강 보고 정리 싹 해놓은 거야. 그래서 약간 숫자가 좀 오차가 생겨 좀 이해해 주세요. 선생님이 좀 잘못 입력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서울대는 정원이 이제 거의 뭐 3,200~300명 됩니다, 이게. 이게 약간 늘죠. 이제 이게 약대에 대한 생각이 그래서 그래. 약대가 생겨가지고 6년제가 지금. 자, 그래서 서울대 수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일반 전형. 이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여타적인 부분은 좀 빼고 우리한테는 이거 중요한 건 이것만. 자, 여기 지역균형을 먼저 보면 지역균형이 이렇게 바뀌어요, 숫자가. 그래서 23.8% 전체에 대해서 요만큼 줄어듭니다, 지금. 한 100명 정도 줄죠, 지금. 상당히 많은 수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학교당 2장을 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100명 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야. 아무래도 좀 세지겠지? 경쟁률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저 기준이 이제 올해만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 3등급이 줬던 걸 세계형 2등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뀌는 것도 예전하고 똑같아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 최저 기준이 만족을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우리 수능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이제 과정은 똑같아요. 올해하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 진행해서 서류 70, 면접 30 보는 거는 뭐 거의 똑같고, 다 알다시피 서울대는 과투가 필수예요. 과투.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데, 이게 일반 전형이잖아. 근데 일반 전형은
마찬가지 최저 기준이 없어요. 오케이. 대신에 이제 숫자가 아주 많이 줄는 정도는 아닌데 한 100명 가까이 줍니다. 지금 여기도. 그러니까 이 줄어드는 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야. 절대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 아무튼 여기도 거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대에 대한 수시 부분은 입시 어떤 방법이 변하는 건 거의 없고 숫자가 좀 줄어드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정시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 자, 서울대학교 있자 2020년 정시 부분인데 생각보다 이 정시를 시험을 그냥 보면서 그냥 수능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정시는 거의 수능 100%예요. 거의 대부분 대학교가 수능 100%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내신 점수가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만 잘 보시면 정시에서 분명히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우선은 정시에서 숫자가 상당히 늘어요. 그죠? 상당히 늡니다. 아까 수시 줄어든 부분이 다 정시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다행히 좀 옮겨가면 당연히 수능을 잘 본 친구들은 훨씬 유리하겠지. 그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표를 참 잘 보실 게 유형 1, 유형 2, 유형 3는 이제 학교별로 좀 그 과별로 나누는 건데 이제 이쪽이 인문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이 자연계열, 이쪽이 이제 예체능 계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어는 공이 100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문계열 파트는 여기 보시면 미적분, 기하, 확통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무거나 보시면 된다는 거야. 아무거나. 그래서 여기가 120점이 돼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는 혹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이과 친구들이 문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야. 수학을 봤을 때 대신에 이과 친구들이 문과로 가는 일은 많지 않아. 분명히 손해를 보거든, 일반적으로는. 자, 근데 이것도 약간의 변화가 생길 것 같긴 해, 지금. 자, 그 다음. 이과 친구들은 수학을 이쪽에 120점이 되는 거고, 예체능 친구들은 마찬가지 아무거나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어가 감점이야, 감점. 그러니까 점수를 처음에 더하지 않고 마지막에 뺄 거야. 그 다음에 과학을 보시면 두 과목을 필수로 봐셔야 되는데 마찬가지 이쪽은 사회과학을 아무거나 봐도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사회 과목하고 과학 중에 아무거나 골라봐도 돼. 그러니까 여기는 사회 하나 보고 과학 하나 보고 이것도 가능한 거야. 물론 그럴 일은 많지 않겠지만 이쪽은 과학 두 개가 필수입니다. 이과결은. 자, 근데 여기 한국사는 마찬가지 등급별 감점이고요. 됐죠? 근데 이 학생들이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100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보면 표준 점수라고 성적표에 나오잖아. 그치? 뭐가 나와? 표준 점수. 우리는 수능 시험 보면 원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성적표에.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가 나옵니다. 이 표준 점수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서울대는 국어가 100이란 얘기는 내가 표준 점수가 나온 점수, 만약에 123이야. 그러면 이 점수를 그냥 쓰겠다는 얘기야. 100의 의미가.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근데 수학은 120이잖아. 내가 시험을 봤는데 수학 표준 점수가 130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120이란 말이 여기다 1.2를 곱하는 거예요. 130에다가 1.2배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얼마가 돼? 1.2배니까 26점이 늘어. 그럼 156점이 된다고. 상당히 많이 바뀌는 거야.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사회나 과학 파트는 80이잖아. 근데 과학을 두 과목 보잖아. 또는 사회를. 그러니까 두 과목 보는데 그 점수가 나올 거지? 뭐 65 더하기 60 뭐 이렇게 나왔다 치자고. 이걸 더해서 곱하기 0.8을 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생각보다 시험을 보고 나면 그냥 이거 다 더하겠지. 이러지 않는다고. 이 계산법은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입시가 복잡한 거야. 그런데 여기도 보다시피 자, 국어는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고 수학은 1.2배를 하겠다는 얘기고 과학이나 사회는 0.8을 곱하겠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수학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라고.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수학을 잘 봐야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걸 싹 더해서 영어는 감점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1등급 맞으면 0점이야. 감점 안 해요. 2등급부터는 0.5를 뺍니다. 2등급 맞은 친구들은 3등급은 2점 뺄 거고 4등급은 0.4를 빼요. 4점을 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다 보니까 생각보다 1등급과 2등급의 격차가 얼마 없어.
여긴 약간 커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영어 2등급 맞고도 서울대 가는 친구 되게 많아요. 거꾸로 얘기해서 이게 0.5점? 여기 계산할 때 수학 2점짜리 또는 3점짜리 하나만 더 맞아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 커버가 뭐야? 차이가 엄청 나버리는 거지. 물론 서울대 가는 친구들이야 상위권 학생들이니까 당연히 이 0.5가 클 수도 있어.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주 크진 않다는 거지.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영어보다는 훨씬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야. 이해하겠어? 뭔 말인지? 한국사도 마찬가지 감점을 할 건데 1등급 맞으면 감점 안 해요. 자, 2등급부터 감점이 있어요. 0.5. 3등급이면 2. 4등급이면 4. 이렇게 뺀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서울대 보면 뭐 이런 거 있죠. 제2외국어 한문은 여기 유영원, 그러니까 문과 파트 친구들이야. 문과 파트 친구들은 제2외국어 한문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감점이 있어요. 3등급도 0.5씩. 이건 뭐 거의 서울대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유형2는 이게 과학을 볼 때 2과목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2과목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같은 과목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1, 물2 이렇게는 안 돼요. 물1, 화2 이렇게 조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입시 정보는 올해랑 거의 똑같은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계산 어떻게 하는지 모르더라고. 수학이 훨씬 중요해. 뭐보다? 영어보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기본 정리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번엔 연대 한번 볼게요. 연세대학교. 자, 연대는 수시가 한 11% 정도 줍니다. 주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가 일반 보면 활동 우수형이라고 있어. 그 일반 우수형도 상당히 많이 줄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줍니다, 지금.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나 국제형이라고 있어. 그치? 이거 국제형은 뭐 외국수학, 고등학교 나오면 뭐 이런 친구들은 많이 줄진 않아. 거의 비교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논술도 아주 많이 줄진 않고 한 10%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대신에 그 줄어든 인원이 다 정시로 옮겨가서 거의 23%가 늡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거의 한 300명 가까이 늘어요. 그러니까 이 효과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시라는 파트를 버리면 안 된다고.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이 있었는데 이게 면접형이라고 있었거든. 이거를 학교 추천 전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학교당 몇 명씩 추천 가능한 인원을 정해주고 나서 추천서를 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해요. 이런 전형들이 대부분 대학에 생겼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에서 보면 수능 최저 기준. 요게 없었는데 올해는 잠깐 이게 다시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최저가 생겼다는 얘기는 수능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기본적인 틀이 이런데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연대 수시 전형입니다. 연대 수시. 연대 수시 보시면 이제 전체 3,400명 정도 됐는데 전체 보면 정원 내야.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확인할 게 면접형이라고 했던 거. 이 면접형. 그러니까 사실 이 면접형은 교과형이라고 보긴 뭐했어 올해는 지금. 뭔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자 교과 40, 서류 60 이렇게 됐단 말이야. 1단계에서 또 면접도 봐야 돼. 이렇게 하던 진행을 올해는 내년부터는 학교 추천으로 바뀌어요. 추천으로 바뀌어서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인원수는 똑같은데 학교당 5%로 바뀌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5%라고 그러면 사실은 꽤 많은 숫자야. 꽤 많은 숫자인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교과 100%입니다. 1단계가 교과 100%야. 여기랑 많이 바뀌었지. 그리고 나서 면접이 추가가 됩니다. 2단계 가서.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우리가 알고 가야 돼. 그러면 여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거는 교과 100, 요게 1번인 거야. 다시 말하면 내신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공부를 하자 이거지. 최소한. 그래야 준비를 하지 우리가. 많이 바뀌는 거야 이 정도면. 됐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여기는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일반적 활동 우수형 보시면 숫자도 굉장히 많이 줄지만 여기에 없던 최저 기준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국어 수학 중에서 한 개 과목 포함. 그러니까 국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2개 등급이 하면 4. 그러니까 국어 수학을 포함해서 등급이 4니까 그나마 영어 같은 게 좀 맞기 쉽잖아.
그러면 이게 아주 센 정도는 아닌 거야. 그럼 국어 수학 중에 2등급 정도 하나 찍어주면 되는 거지. 최소한. 근데 이과는 합이 5고요. 대신에 의치대는 굉장히 셉니다. 국수 중에서 한 개를 무조건 포함해서 1등급이 2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우리가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이게 절대 작은 점수가 아닌 거야. 이거 못 맞춘 애들이 엄청 나올 거란 말이야.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셔야 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면접 단계는 똑같습니다. 진행이. 자, 국제형은 솔직히 뭐 많이 바뀌는 건 없는데 여기 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많이 한계도 있고 한데 아무튼 여기도 최저 기준이 생겨요. 이 최저 기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지원한 친구들은 아까 이랑 똑같아요. 등급합이 4. 이런 자료들은 선생님이 채널 추가해 주시면 이 자료를 선생님이 그 채널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받아가세요. 선생님이 꾸준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보시면 여기 논술 파트는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최저도 없고요. 그냥 논술 100입니다, 이거. 논술 100이고 숫자만 좀 줄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얘기할게. 자, 이제 정시 얘기입니다, 정시. 자, 정시를 보시면 이제 우선은 기본적으로 인원수가 굉장히 늘어요. 거의 한 300명 가까이 늡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 정시가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수능을 놓으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자, 그리고 이제 계산을 보시면 문과, 자연계 쭉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이쪽을 보시면 미적기하, 확통 아무거나 봐도 되는 거고 이쪽은 미적기하를 봐야 되는 거고 의무적으로. 그래서 여기 자연계열 지원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의대 지원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미적이나 기하 중에서 하나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이제 설명할 때 여기 보시면 여기는 200점,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200점이고 이쪽은 300점이야.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영어가 100점입니다. 이건 가산점이 아니라 영어 100점을 더하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여기도 탐구는 기본적으로 2과목 의무인데 사회과학 파트, 사회 쪽 지원, 인문계 파트는 100이고 과학 파트는 300이에요. 그리고 한국사는 가산점을 줍니다. 자, 이게 뭐냐? 여기에서 얘기하는 200은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 수능 시험을. 그럼 아까 얘기했던 표준 점수. 이 표준 점수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200점이 만점이야. 근데 사실은 만점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200점이란 말은 얘는 그냥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처럼 125점을 맞았다. 그럼 125를 그냥 씁니다. 근데 이제 이 문과 파트도 마찬가지. 얘가 200점이니까 내가 수학을 130점을 맞았어. 그럼 여기는 130을 그냥 쓰겠다는 얘기지만 이과 파트는 300이라는 얘기는 여기다 곱하기 1.5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그럼 1.5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거의 65점이고 195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여기 이제 사탐 쪽 보시면 사탐 여기 보시면 100이란 말이야. 그럼 이 100은 아까 했던 200점 만점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는 사탐 점수에다가 곱하기 0.5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2과목을 더해서. 그럼 비중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지. 그리고 과학 파트. 이 과학 파트는 여기가 곱하기 300이니까 마찬가지 1.5배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과학도 잘 봐야지. 그러니까 연대 같은 데는 수학과학을 잘 봐야 되는 거야. 이과 계열 친구들은. 문과 계열 친구들은 국어나 수학이 중요한 거고. 여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공부하셔야 된다고. 자, 그리고 이제 영어 점수는 아까 이제 100점이 전부 다 모든 과가 100점입니다. 100점인데 1등급 맞으면 100점, 2등급은 95점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3등급은 좀 많이 줄지 87.5.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거의 뭐 10점을 주겠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 자, 이제 이런 과정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 줄에 이런 게 있는데 수능 영역이 점수 보정이 필요하면 자체 100분위를 이용해서 자체 변환 점수를 만들어낸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과학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과학이나 사회 같은 거. 왜냐면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아니 뭐 지구과학은 어려웠는데 물리는 쉽고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표점이 완전히 달라져. 그러니까 그냥 쓰긴 뭐하지 않니. 그래서 대학교에서 나중에 성적표가 딱 발표를 하고 나면 100분위, 그러니까 100,
99, 98 이렇게 100분위 있잖아. 이 100분위를 가지고 야, 이 과목이든 이 과목이든 100분위가 100이면 이렇게 바꿀 거야. 뭐 얼마로 바꿔. 그걸 나중에 대학교 홈페이지에 뜹니다. 이게. 이해했어요? 그렇게 바꿔서 하겠다는 얘기야. 그게 거의 여기야, 여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봐봐. 수학을 그냥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과 계열 친구들이면 수학을 연대 같은 데 쓸 때는 1.5배, 과학도 1.5배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을 얘보다 내가 1점만 더 맞아도 1.5점의 효과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수학, 과학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 이해했어? 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가자고. 자, 그 다음. 자, 다음에 살펴볼 학교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고대는, 바뀌는 게 많이 있진 않아요. 많이 있진 않고, 단지 수시가 많이 줍니다. 이거 수시 엄청 줄어요, 수시가. 수시가 엄청 줄고, 학교형 추천하던 거 교과 전형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많이 줄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 다음 종합전형도 보시면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고요. 그 다음에 계열 적합형이라고 하는 게 있지. 이게 뭐냐면 최저 기준이 없는 게 생겼어, 올해부터. 최저 기준이 없는 이 파트가 계열 적합성인데 이것도 꽤 많이 줍니다. 보죠? 굉장히 많이 줄어요. 대신에 정시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 굉장히 센 데가 고대야. 그것도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보시면 고대는 첫 번째 수시. 수시는 바뀌는 게 많이 없어요. 최저 기준도 엄청나게 센데, 그죠? 이것도 거의 유지입니다, 유지. 그러니까 보면 여기 학교 추천 있잖아요. 학교 추천. 원래 있었어, 원래. 그지? 근데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요. 굉장히 많이 줄고요. 그다음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거 굉장히 많이 줍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요. 그리고 이 수능 최저 기준이 굉장히 센데 여기 보시면 인문계나 자연계나 4개 영역 중에서 3개 등급합이 5나 또 6이야. 이것도 거의 똑같아. 변화도 없고. 의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셉니다, 이거. 4개 영역 중에 4개 다 합쳐서 5 이내야. 그러니까 1, 1, 1, 2는 찍어야 된다는 얘기야. 굉장히 센 거지. 그래서 수능 잘 보는 친구들이 이런 데 지원하면 되게 좋은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 만족 못하는 친구들로 엄청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것만 잘 선방을 해도 충분히 고대 같은 데 지원 가능하지. 의대 같은 데는. 내 말 이해돼? 뭔 말인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서류 전형이 약간 바뀌어요. 전형이. 그래서 서류가 있고 면접이 쓰는데 면접이 빠지고 완전히 교과 서류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의 교과 점수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이 아예 빠졌어. 이런 것도 큰 차이인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종합전형을 보시면 여기는 바뀌는 게 크게 있진 않아요. 바뀌는 게 크게 있지 않고 여기 논술이 아니지. 계열 접합성도 여전히 수능 최저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게 생겨서 이게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내년에도 장난하게 터질 것 같은데 여기도 전형 방법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그 수시에서 바뀌는 건 크게 없고요. 크게 없고 뭐만 인원수만 굉장히 준다 이거. 많이 줄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 정시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듭니다 이거. 그리고 증가폭이 어마어마해요. 거의 뭐 2배 가까이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수능까지 끌고, 그러니까 수능을 버리면 안 돼. 첫 번째는. 아, 요즘 친구들 보니까 왜 공부하다가 난 수시로 갈 거야, 난 정시로 갈 거야. 아니, 왜 이렇게 꼭 선택을 해야 돼? 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 다 핑계야, 핑계. 이거 다 핑계라. 모의고사 봤어. 오늘 모의고사 봤어. 망했네. 그럼 뭐라 그래? 수시로 가야 되겠다. 기말고사 끝났어. 망했네. 아, 정시로 가야지. 완전 지 입맛대로 그냥 어디 핑계야, 핑계. 이게 무슨, 왜 이래야 되는 거야? 아니, 정시로 간다고 내가 정하면, 아니, 뭐, 나 정시로 갈 거야. 난 정시파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아니, 정시파면, 아니, 뭐, 기말고사 기간에 그냥 학교 시험 공부 안 하고 막 수능 공부하고 수능 팍팍 늘어? 그런 거 없어. 결국 논단 말이야. 왜 그러냐고. 그런 마음 자세부터가 이미 공부하기 그런 거야. 내신 시험 볼 때는 뭐 해? 내신 시험 볼 때는 아, 열심히 시험 공부해.
끝났어. 내신이 끝났어. 그럼 뭐해? 수능 준비하자고. 이게 같이 더불어져야지. 내 말 이해돼? 그냥 버리고 나서 스스로 잘 생각해봐. 응? 생각해보라고. 내가 어땠는지. 그런 마음가짐부터 버려, 빨리. 공부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공부는. 응? 자, 보시면, 여기도 이제, 인문계가 있고, 자연계가 있고, 간호학과가 있고, 이게 문과 파트, 이게, 그래요. 근데 여기 보시면, 국어는 전부 200점이니까 아까랑 똑같은 거야. 표점을 그냥 더하는 거야, 그냥. 125면, 그냥 125를 더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문과 파트 이쪽에, 이쪽 문과 파트는 그냥 130이면 130을 더하겠다는 얘기지만, 여기가 240이니까, 아까 서울대처럼 130에다가 1.2를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표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사회나 과학, 사회 파트는 160이니까 0.8을 곱하겠다는 얘기고, 여기는 200점이니까 그냥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좀 들어줄게. 자, 정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시험을 봤는데 국어가 125가 나왔어. 수학은 130이 나왔고, 자, 영어는 2등급 맞았다고 하자. 2등급. 그리고 탐구는 과학 쪽으로 할게. 과학 쪽으로. 우리 이과 파트로. 과학 쪽에서 내가 63점 하나, 65점 하나 이렇게 맞았다고 칩시다. 잘 봤지? 그럼 이걸 더해서 128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친구는 한국사는 당연히 2등급 맞았다 치고, 오케이? 그러면 국어가 125면 그냥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과 얘기야. 이걸로 해보자고. 이걸로 한번. 그 다음에 130만 했잖아. 130에다가 이게 240이니까 1.2를 곱하겠다는 얘기라고. 그리고 더해. 또 뭘 더해? 여기 과학 파트를 더해서 128인데 이게 200이잖아. 그러면 그냥 더하겠다는 얘기야, 이거. 물론 이것도 나중에 점수 보정을 합니다. 고대도. 자, 그리고 나서 영어 2등급만 했잖아. 그럼 감점을 합니다. 3점을 빼, 여기다가 이렇게. 한국사는 2등급 맞았잖아. 그러면 10점 그냥 더해주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점수를 계산하는 걸 하겠다는 얘기야, 이 표가. 이해했어? 이런 건 알고 가야지.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가 수학을 그냥 쓰는 데 학교가 없어. 거의 대부분이. 수학은 무조건 곱하기 얼마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뭘 잘해야 돼? 수학 잘해야 돼. 이해했어? 그럼 누구랑 공부해야 돼? 나랑. 수학도서랑 같이 공부해야 된다고. 중요하니까. 이해했니? 자, 이런 식의 계산들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은 1편으로 기본 정리 좀 해준 거야. 내년도에 2022학년도에 많이 바뀌니까 인원수도 바뀌고 수능 최저기준 이런 것도 많이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선생님이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 한번 정리해 줬어요. 다음 시간 선생님이 좀 더 정리를 해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이렇게 해서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쭉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필요한 거 잘 보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수학이 제일 중요해. 내가 수학쌤에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보시고 공부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알겠죠?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